안녕하세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로 척추동물이란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척추동물. 본격적으로 척추동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척추동물이라 함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슴과 같은 포유류,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참새와 같은 조류, 상어와 같은 어류, 뱀과 같은 파충류,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동물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동물은 유두동물 중 발생 초기에 척삭이 존재하지만 성장하면서 척추로 대치가 되고 턱뼈가 발달하고 이빨이 형성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무리를 우리가 척추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척삭과 인두열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 신경계는 관상신경계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심장이 발달한 폐쇄순환계를 가지며 배설기는 콩팥을 갖고 연골과 경골로 된 내골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후구 동물 중 가장 고등한 동물로서 자웅이체이며 수정에 의한 유성생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바로 척추 동물입니다. 척추 동물은 크게 5가지의 강으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어류강, 양서류강, 파충류강, 조류강, 포유류강과 같이 5가지로 분류가 되며 심장의 구조, 호흡기의 구조, 번식 방법, 수정 방법, 양막의 유무, 체온 조절 방법과 같이 다양한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어류 같은 경우는 1심방 1심실의 심장 구조를 가지며 아가미라는 호흡기를 이용해 호흡을 합니다. 번식 방법은 알을 낳는 난생이며 수정 방법은 체외 수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막의 유무는 무양막성 동물로 체온 조절은 변온 체온 조절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의 예로 상어, 가오리, 붕어, 잉어 등과 같이 물고기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서류 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포함이 되며 2심방 1심실의 심장 구조를 갖고 호흡기는 폐를 이용하거나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을 합니다. 번식 방법과 수정 방법은 어류와 마찬가지로 알을 낳는 난생과 체외 수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막의 유무 또한 양막이 없는 무양막성 동물로 체온 조절 방법도 어류와 같은 변온 동물입니다.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파충류는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의 심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로 폐를 갖게 되었습니다. 번식 방법은 알을 낳는 난생 방법이고 수정 방법은 체내 수정 방법, 그리고 양막을 갖는 유양막성 동물이 되겠습니다. 변온 동물로서 뱀, 도마뱀, 악어, 거북과 같은 동물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류는 우리가 새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들로 이심방 이심실의 심장 구조를 갖고 폐를 이용하여 호흡을 하며 알을 낳는 난생의 번식 방법을 갖고 체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양막은 있는 유양막성 동물로 정온 동물로 참새, 비둘기, 펭귄과 같은 동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유류는 심장, 이심방 이심실의 심장 구조를 갖고 폐의 호흡기를 가지며 태생, 즉 알이 아니라 어린 새끼가 태어나는 태생 방법을 이용하여 번식을 하고 체내 수정과 양막을 갖는 유양막성 동물이 되겠습니다. 새와 마찬가지로 정온 동물로서 쥐, 고양이, 개, 사자, 사람 등이 포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척추 동물의 분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척추 동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 파충류란 지질시대의 공룡을 비롯하여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옛 도마뱀, 거북, 악어, 도마뱀, 뱀류 등이 속해 있는 동물군을 우리가 파충류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도마뱀, 거북, 악어, 뱀과 같은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충류라고 할 수 있겠죠. 파충류는 진화의 역사를 통하여 척추 동물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포유류와 조류의 모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부학적 특징으로는 피부가 각질의 표피로 덮여 있으므로 몸 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충류의 몸은 비늘 또는 등딱지로 쌓여 있으므로 건조한 곳에도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물종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마뱀의 피부나 뱀의 피부의 모습에서 보면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배와 등이 딱딱한 등딱지로 덮여 있습니다. 파충류의 체형은 몸이 짤막한 것부터 길쭉한 것 등 매우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 몸통, 다리, 꼬리로 구분할 수 있지만 뱀에는 다리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도마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기는 하나 짧고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도마뱀 같은 경우 이동할 때는 배를 땅에 대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기어가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는 보통 두 쌍의 다리가 있고 발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일부 종에서는 뱀과 같은 일부 종에서는 다리가 퇴화하거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충류는 폐로 호흡하고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지만 심실의 칸막이가 불완전하여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을 통하여 파충류의 발의 모습과 발가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대부분 난생, 알을 낳아 번식을 하며 일부는 난태생이고 원시적인 태반을 갖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알은 반드시 땅 위에 낳는데 어미가 품지 않고 태양열이나 지열 또는 풀 같은 것이 썩을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부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의 알은 알 껍질이 말랑말랑하다는 특징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의 사진은 거북이의 알과 뱀의 알의 모습입니다. 남극을 제외한 각 대륙에 분포하며 특히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많이 살고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계절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동면을 하기도 합니다. 파충류는 중생대에 특히 번창하였는데 당시에는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어 변온동물이었던 파충류가 살기에 적당했다는 환경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대에는 공룡과 거대한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했다는 것을 화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의 조상은 약 3억 년 전인 고생대 석탄기에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형으로 보이는 세이무리아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생대는 파충류의 전성시대로 몸 길이가 약 30m, 그리고 몸 무게가 약 50톤에 이르는 대형 파충류가 육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의 1억 5천만 년 동안이나 번식하다가 갑자기 쇠퇴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6천여 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으며 파충류를 분류해보면 화석종만 포함하는 광국류, 멸종된 해산 파충류인 어기류, 그리고 멸망한 무리인 단국류, 거북목을 포함하는 무국류, 도마뱀 암흑과 뱀 암흑을 포함하는 인용류, 악어를 포함하는 조롱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파충류는 크게 거북이와 도마뱀과 뱀과 악어 종류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충류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파충류들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파충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충류는 기온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하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밤보다는 따뜻한 낮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파충류의 먹이가 되는 쥐와 같은 동물이 밤에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일부 파충류들은 밤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이거 방울뱀처럼 아예 밤에만 사냥을 하는 동물도 있고, 검은머리 비단뱀처럼 따뜻한 계절에는 밤에 사냥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낮에 돌아다니는 형태의 동물도 있습니다. 보통 코브라, 살모사, 방울뱀과 같이 독사의 대부분은 밤에 사냥을 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 도마뱀부치 종류도 적외선과 후각 등을 이용하여 밤에 활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파충류는 눈동자의 모양이 타원형인데, 타원형의 동공은 빛의 양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카멜레온과 이구아나, 거북,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는 주로 낮에 활동하며 먹이를 찾는 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에 활동하는 파충류의 눈동자는 포유류와 같은 원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파충류의 특징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유류와 비슷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지만 시각과 청각 능력은 제각기 다른 형태입니다. 킹코브라처럼 특별히 시력이 좋거나 악어처럼 눈에 반사판이 있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동물도 있고, 눈이 없어져 흔적만 남은 동물이나 뱀처럼 청각이 나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또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충류의 특징적인 감각기관 중 하나는 바로 적외선 열 감지기관입니다. 방울뱀, 살모사, 비단뱀, 보아뱀 등에게는 적외선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주변의 열을 감지하여 0.035초 안에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에 먹잇감이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데, 여기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정확하게 먹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감각기관은 냄새 감지 기관입니다. 잘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파충류들은 땅에 붙어 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냄새를 맡습니다. 길고 갈라진 혀를 이용해 혀를 날름거리면서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입자를 모아 입 위의 작은 구멍, 야콥슨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 후각신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모은 주변 정보를 통해
먹이나 짝짓기 상대가 남긴 냄새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파충류의 특징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탈피를 한다는 점입니다. 파충류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비늘은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파충류는 일정 기간 동안 자란 후에 이전의 비늘을 벗고 새로운 비늘로 갈아입는데 이러한 과정을 탈피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뱀이 탈피하고 난 껍데기가 땅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의 네 번째 특징은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라는 점입니다. 파충류는 포유류, 조류와는 달리 주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입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파충류는 대부분의 따뜻한 지역에서 살고 겨울에는 겨울잠, 동면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일부 파충류는 사막처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도 합니다. 다음 특징은 악어의 특징입니다. 한 번만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악어류는 대부분 열대지방의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어는 눈, 코, 귀가 머리 윗부분에 있는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몸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어도 숨을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물갈퀴가 달린 뒷발이 있기 때문에 헤엄을 잘 치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어는 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는데 이 두꺼운 비늘 때문에 악어는 피부 밖으로 땀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입 속의 수분을 증발시켜 몸 밖으로 열을 내보내어 체온 조절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악어는 긴 주둥이와 강한 아래턱으로 한 번만 먹이는 절대 놓지 않으며 튼튼하고 긴 꼬리를 이용해 적이나 다른 경쟁자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 남생이, 거북 등이 속한 거북류는 파충류 중 유일하게 등과 배에 딱딱한 딱지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갖고 있는데요. 거북류는 땅 위나 민물, 바닷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북은 오래 사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50년을 훨씬 넘게 산 거북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충류의 특징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파충류 종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북이류, 거북류에 속하는 파충류들은 바다거북과의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이 있으며 장수거북과의 장수거북이 있고 자라과의 자라와 중국자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생이과의 남생이, 늪거북과의 붉은귀 거북과 같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북류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도마뱀류를 살펴보면 도마뱀과의 도마뱀과 북도마뱀, 장수도마뱀이 있으며 장지뱀과의 아무르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부치과의 도마뱀 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뱀과에는 누룩뱀, 누렁이, 세줄무늬뱀, 무자치, 유혈모기, 대륙유혈모기, 능구렁이, 실뱀,
비바리뱀 등 다양한 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살무사과에 살무사, 까치살무사, 쇠살무사, 북살무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과에 바다뱀, 먹대가리 바다뱀, 얼룩 바다뱀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서류와 파충류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학습한 양서류, 즉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와 이번 영상에서 학습한 뱀, 도마뱀, 악어, 거북과 같은 파충류 사이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 조절 방법 같은 경우는 양서류와 파충류 모두 변온동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식 방법 또한 양서류와 파충류 모두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양서류는 체외 수정을 하고 파충류는 체내 수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 방법 같은 경우 양서류는 아가미 호흡에서 폐와 피부 호흡으로 일생 동안 변하는 반면에 파충류 같은 경우는 폐 호흡만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 같은 경우도 양서류는 맨살이 드러나 있는 데 비해서 파충류 같은 경우 비늘이나 등딱지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피부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번식 장소 같은 경우 양서류는 물속인데 비해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마른 땅에서 번식 장소, 즉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끼 같은 경우 양서류의 새끼는 어미와 생김새가 전혀 다른 반면에 파충류 같은 경우는 어미와 생김새가 똑같다는 점에서 새끼의 생김새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생물의 예는 양서류 같은 경우는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 파충류는 뱀, 도마뱀, 악어, 거북과 같은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류. 조류란 척추동물의 한 강으로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 날 수 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손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며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 동물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라고 부르는 동물들이 이 조류에 속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다양한 종류의 조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류는 모두 난생이고 알을 낳아 번식을 하고 폐에 이어지는 기낭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으며 시력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류는 파충류와 구조상 공통점이 많으나 파충류와는 달리 온혈동물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깃털로 덮여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조류들이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날지 못하는 조류로는 펭귄, 타조, 키위, 그리고 레어와 같은 새들이 날지 못하는 새들로 특징적인 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날지 못하는 새들은 대부분 포식자가 없는 지역에서 서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류의 깃털은 표피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깃털은 부서지고 상처를 입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깃털로 대체됩니다. 또 조류는 방광, 이빨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낭이 연결된 폐로 호흡을 합니다. 뼈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속이 비어있는 대신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배회막이 발달한 알로 번식하며 체내 수정을 하고 정원동물이라는 점이 조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새, 비둘기, 펭귄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날개에 적합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깃털은 변형된 표피 조직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비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솜깃은 열을 보존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날개의 뻣뻣한 깃은 날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여러 쌍의 우지를 가지며 각 우지는 다시 많은 소우지로 되어 있어 소리 없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의 특징 두 번째는 가벼운 골격에 있는데요.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 있고 벌집 모양의 구조로 뼈대를 받치고 있어 매우 가볍고 하지만 강도는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큰 수리류의 경우 뼈의 무게가 전체 무게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매우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류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클수록 더 작은 뼈 무게를 가지고 있어 몸이 크더라도 잘 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날개의 근육은 가슴뼈인 용골돌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류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기낭이라는 주머니, 공기주머니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흉부와 복부에 있어 폐와 연락된 큰 공기주머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기를 드나들게 하여 몸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낭, 공기주머니로 인해 새들은 공기를 흡입할 때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비행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류의 특징 네 번째는 바로 모이주머니, 소낭이라고 하는 모이주머니와 사낭이라고 하는 모래주머니라는 특징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조류에서 식도의 일부는 얇은 벽이 부풀어서 먹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모이주머니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주로 곡물을 먹는 조류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류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대신 먹이를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래주머니라는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에는 인간의 위장 역할을 하는데, 모래와 작은 돌이 있어 섭취된 먹이를 분쇄하여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조류의 번식 방법입니다. 새는 체내 수정을 하지만 새끼들은 어미의 몸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 상태로 어미새 몸 밖으로 나온 후에 부모의 포란 활동으로 배 발생이 시작됩니다. 알을 품는 포란 활동은 어미새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새가 번갈아 알을 품는 새들도 많습니다. 포란하는 부모새는 자신의 배 아래쪽 털을 뽑아 피부가 바로 알에 닿게 하는데요. 털이 뽑힌 피부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지나가서 어미새의 체온을 그대로 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 속의 새끼는 부리 끝에 난치가 있어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 사용을 합니다. 부화 후에 난치는 보통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알 속의 난황이 큰 닭이나 오리의 새끼들은 알 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후 부화하기 때문에 털을 가지고 부화하고, 부화하자마자 바로 돌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화한 후 바로 독립생활로 들어가는 이러한 새들을 조성성 조류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알의 난황의 크기가 작은 알은 이러한 알을 낳는 참새나 박새의 새끼들은 부화할 때 털이 없는 맨살 상태로 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새끼들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화한 후 초기 2에서 3일 동안은 부모새가 계속해서 새끼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 새에서는 보통 일주일이 지나야 몸을 덮을 수 있는 털이 자라고 그 이후에도 부모새가 보통 2주까지는 새끼들을 돌봅니다. 이처럼 부화할 때 털이 없고 일정 기간 부모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새들을 만성성 조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조류의 이동입니다. 전 세계 새들의 약 절반 정도가 계절에 따라 기후가 적합하고 먹이가 풍부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새들을 우리가 철새라고 하고 반대로 계속 매년 한 장소에서 사는 새를 우리가 텃새라고 합니다. 철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봄과 여름에 걸쳐 번식을 하고 가을에 떠나는 새를 여름 철새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뻐꾸기, 두견이, 제비, 저새, 슴새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겨울 철새는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 겨울을 나고 봄에 번식지로 떠나는 새를 겨울 철새라고 하는데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두루미류, 독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철새들은 이동할 때 낮에는 주로 태양의 위치를 그리고 밤에는 별자리의 위치를 이용하여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철새들에게는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달라지는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를 보정하여 정확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비행해 갈 수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태양이나 별자리를 볼 수 없을 때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멸종위기의 조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알려진 조류 약 1만 2천여 종 중 약 10%에 해당하는 1200여 종이 서식지 파괴, 남획, 환경오염, 그리고 도입종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다양한 조류들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의 경우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 열대우림에 사는 조류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로 나그네 비둘기라는 종은 1800년대 초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30억에서 50억 개체가 서식했다고 알려지는 가장 흔했던 새로 이 새가 이동할 때는 하늘이 온통 어두워질 정도로 그 개체수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70년대에서 1890년대 사이 철도가 건설되면서 노동자들의 식량 또는 식품으로 팔기 위해 무자비한 남획으로 인해 1914년 9월 1일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마지막 나그네 비둘기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지구상에서 멸종된 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조류들이 멸종되고 있으며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포유류
포유류란 척추동물 아문의 한 강으로서 포유강에 속합니다. 젖을 먹는 동물이란 뜻으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오리너구리, 캥거루, 말, 여우, 박쥐, 고래, 사람과 같이 많은 종류의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탯줄을 통해 자궁 안에 있는 새끼에게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출산을 하여 젖을 먹여 키우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5,400여 종의 포유류가 있으며 온대나 열대 지역, 그리고 사막이나 극지방 등 육지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 살기도 하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피부는 대개 털로 덮여 있으며 폐로 호흡을 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온동물입니다. 효율적인 호흡계와 순환계를 가져 대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포유류는 크게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와 같이 알을 낳는 포유류인 단공류가 있으며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 주머니쥐, 주머니 고양이, 원뱃 등과 같이 새끼를 낳아 주머니에서 키우는 유대류가 있으며 단공류와 유대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가 포함된 태반류가 있습니다. 박쥐, 치타, 물개, 말, 코뿔소, 사슴, 고래, 여우, 쥐, 사람 등 대부분의 포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포유류의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처럼 털이 많지 않은 것들도 있고 고래처럼 신체의 아주 일부분만 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포유 동물은 몸이 털로 덮여 있습니다. 털은 피부를 보호하고 주변 온도를 절연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에서 사는 바다 표범이나 수달 등은 부드럽고 촘촘한 연모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물에 쉽게 젖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포유류들은 근육을 사용하여 털을 세우거나 또는 털을 눕혀 열을 방출하거나 가두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유류의 특징은 대부분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운다는 점입니다. 오리너구리나 가시두더지처럼 난생, 즉 알을 낳는 포유류도 있긴 하지만 이들 역시 새끼들은 젖을 먹여 키운다는 점에서 포유류로 속하고 단공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 네 발로 걸어 다닌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박쥐류는 날 수 있고 고래류는 수중에서 헤엄을 치는 특이한 포유류입니다. 수중에서 생활하는 고래류 역시 폐호흡을 한다는 포유류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씹을 수 있는 척추 동물들로서 턱은 하나의 뼈로 되어 있고 파충류와는 달리 강한 근육으로 아래턱과 위턱이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피부에 다양한 분비샘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유류의 피부는 여러 형태의 분비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지샘입니다. 피지샘에서는 기름 성분, 즉 오일을 분비하여 모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물이 쉽게 피부에 닿지 않게 하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분비샘은 땀샘인데 땀샘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배출하고 이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유류의 특징은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유류는 다른 동물들보다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놀이는 특정한 목적 없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많은 포유류들이 놀이를 즐기는데 특히 어린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새끼들은 먹이를 잡는 사냥하는 기술을 익혀나가고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 중 치타 같은 경우 어린 치타들은 쫓기, 기어 접근하기, 웅크리기, 도망가기, 가지고 놀기 등 다양한 놀이 행동을 보이는 종입니다. 어린 치타들의 이런 놀이 행동은 어미가 살아있는 먹이를 풀어줄 때 더 쉽게 먹이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커서 성공적인 사냥꾼이 되게 어미가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포유류에 대한 내용은 포유류의 번식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유류의 결혼 체제는 종마다 무리짓는 성향에 따라 일부 1처제와 일부 다처제가 달라집니다. 포유류 번식의 특징은 체내 수정을 한다는 점인데요.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인 단공류는 수정된 알을 포란하여 부화시키지만 유대류와 태반 포유류들은 새끼를 낳아 키운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젖을 먹여 키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류의 새끼들은 미성숙한 채로 태어나 어미 몸에 붙어 젖을 먹으며 키워나가지만 태반 포유류에서는 새끼들이 어미의 자궁 속에서 태반을 통해 영향을 받아 충분히 성장한 후에 어미 몸 밖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척추 동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척추 동물 중 어류와 양서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여러분에게 유익하였길 바라며 이상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